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게 제일 좋아. 반은 그냥 준비 세팅이야. 나가 제일 중요한 건데 10ml 담긴 비커야 이거야. 자, 비커를 그려. 이 속에 얘가 들어있는 거야. 몇 개 있는지 모르지. 이를 Wg 넣는다는 얘기는 이건 반응할 만큼 충분한 양이 있다는 증거를 여기서 찾아야 돼. 됐어? 이 자료를 가지고 알아니? 전체 항연소 9N에서 맞지? 그럼 여기에 석출됐어. 이거 얼마? 9개라고 봐. 그게 제일 편해. 그 다음에 여기에 B 몇 가락 했어 지금? 몰라. 그냥 B 플러스 이렇게. 얘가 몇 N?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어 여기? 누구 있다는 거야? 이만큼 있다는 얘기야. N이요, N. 혹시 N으로 풀어주시면 안 돼요? 아직 몰라 이씨. 아직 모른다고. 저 자료를 보고선 찾아야지. 지금 결국 단위잖아요. 왜 네가 스푼 하려? 자, 그럼 봐라. N도 아니구만. 자, 그 다음 봐라. 이 상태에서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알았어? 얘를 집어넣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가능성 누가 크다는 걸 알았어. 이런 건 알았잖아. 그리고 또 하나. 9N을 6N이 석출시켰다는 얘기는 B는 몇 가고 얘는 2가라는 걸 알아낸 거야. 전화량은 똑같다. 여기 이미 음이온 있는 건 알지? 음이온은 전체 변하지 않아 항상. 그치? 그럼 전화량은 똑같은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C를 넣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음이온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얘 혼자 못 넣어. 그러니까 음이온은 두 종류일지 세 종류일 줄 몰라 했던 이 안에는 음이온도 계속 늘어나는 거야. 전압 평형에 의해서 양전화, 음전화는 똑같은 거지. 집어넣었더니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온 그래프야. 자, 얘를 4ml 넣었더니 몇 N 늘었어? 2N. 이거 누구 거야 그럼? 결국 봐라. 여기까지 푼다. 얘를 4ml 넣었을 때의 모습이야. A는 이만큼 있고 맞지? B 3가가 몇 N이 된 거야? 그래서 얘는 몇 N짜리야? 2N짜리 거야. 이해 갔지? 그 다음이 문제야. 알았어? 이 C가 C 플러스가 몇 가냐라는 건데 가장 좋은 건 2, 3이 나오면 몇 있으면 좋아? 1 있으면 좋은 거야. 이거부터 해. 1, 2, 3밖에 없거든. 1 갖고 생각을 하면 여기부터가 문제인데 만약에 4ml 넣었는데 얘가 2N만큼 8N만큼 이제 2N만큼 늘어난 거 아니니? 그럼 여기는 C 금속을 얼마로 잡겠다 니들이? 얘가 1가라면 만약에 1가라면 여기는 이만큼 속 얘 4ml 속에 들어있는 C 이온의 숫자란 말이야 지금 이게. 그치? 그러면 잡으면 여기서까지 몇 개가 들어갔다고? 6개. 그럼 여기서까지 몇 개 들어갔을까? 부피가 1대 16이니까. 그치?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4대 16이니까 1대 4가 되는 거라고. 요 부피가. 그래서 6개 들어갔으면 여기 24개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기를 더해보라고. 얼마 나오냐? 요거 봐. 8에다가 24를 더하니까 32지. 그럼 결론은 하나 반응 안 했구나. 반응 안 했구나. 알았어? 만약에 얘랑 반응을 하게 되면 얘 9개 나온 건 얘 18개 석출돼야 되거든. 그렇잖아. 그럼 이것도 확 줄어버려요. 아, 반응 안 했구나. 그럼 반응성을 어떻게 잡아야 돼?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누구? C고, 그 다음에 A라는 얘기가 반응성. 됐지? 그런데 문제는 이건 1이고 그냥 C는 1가니까. 가에서 단위 부피당 C 이온의 수라고 했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C를 준비하는데 20ml 속에 C 1가는 몇 개 들었다는 건 알았어, 너희들? 30개 들었다는 거 알았잖아. 6개 24개니까 30개 들었다는 거 알았지? 그 다음 가에서 단위 부피당 A 이온의 수, 얘는 20ml 속에 몇 개 들었어?
몇 개 들어? 9개 들었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20이 아니라 10. 아, 알았어. 아이, 11, 9개. 됐지? 그럼 20에는 얼마 들었겠냐? 18개. 됐지? 이게 농도라니까? 같은 부피다? 30, 18, 19. 됐지? 그럼 누구 분해? 이거겠네? 맞죠? 뭐, 달라? 30. 그냥 빗소리. 아이씨. 3으로 나오는 거 어떻게? 9가. 그럼 10분의, 이거 전하는 거야. 얼마야? 5분의 3이 정답이 되니까. 단위 부피당 그렇으면 20으로 맞춰서 구하는 게 좋다고. 억지로 나누는 것보다는. 알겠니? 끝났어. 확인해봐. 이렇게 실험이 좀 복잡한 것도 자꾸 풀어봐야 돼. 알았어? 그래야 문제가 딱 뜨면, 이거 쉽네. 라고 니들이 찾을 수 있어.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거거든, 이 말은. 요거는. 자, 문제 봐봐. 우리가 산이 한 종류고 염기가 한 종류면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나누라고 이렇게. 산이 한 종류고 염기가 두 종류야.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얘가 산성이네. 이런 그림이 나온다. 산성이. 이런 그림이 나와. 여기 누구냐? 그렇지. 근데 이게 안 나왔잖아. 그럼 둘 중에 한 군데는 양이온이야. 맞지? 이거 다 무슨 성이야? 염기일 수밖에 없어. 왜? 둘 중에 한 군데는 음이온인데 음이온이 염화이온 말고도 누구 있다는 거야? OH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 좀 염기성인데 힌트가 누구냐? 이거야. 힌트가. 알았어? 자, 봐봐. 얘 20ml 들어갔고, 먼저 얘들아.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 뜬데 분수가 뜨지. 그럼 정수화시켜. 정수화시켜. 이렇게 풀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20ml고 10ml 농도가 진하면 얘가 훨씬 나트륨 요소가 많다는 얘기야. 부피도 큰데 농도도 진하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일 텐데 가보니까 똑같이 염기성이거든. 이쪽 반이 나트륨과 칼륨이온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무조건 나트륨이온이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들 중에 하나를 놓은 거니까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는 CL이고 둘 중에는 OH겠지. 자, 이제 봐봐. 20이 CL 몇 개라고? 2개라는 뜻이야, 이게 지금. 20이 나트륨 몇 개라고? 3개라는 뜻이고, 10이 칼륨 몇 개라고? 1개라는 뜻이야. 그럼 농도 비교해볼까? 이거 20으로 바꿔봐. 이거 몇 개야? 2개하고 2대 3대 2라고 같은 20일 때, 그러니까. 알았지? 그러면, 누구를 첨가해 CL이 더 늘어난 거 아니야? 20이 2개니까. 10을 추가하면 어떻게? 1개가 더 늘어났거든. 이거 HCl. 그래서 기억은 HCl. 나에서 혼합용에 있어 염기성.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이거 뭐는 3대 몇? 2. 그래서 틀렸다.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할 게 있는, 다음 시간에는 한 배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걸로 그냥. 알았죠? 한별이 없다는데.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친구 하나가 나갔던 그 단원을 내가 나갈 테니까 지진 시대를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좋네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회충이 어느 시대 생물인지 아세요? 네? 사회충이 어느 시대 생물인지 아세요? 저는 그걸 몰라요. 이따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들도 모르세요. 그럼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이따 들어봐요. 여러분 몇 페이지죠? 지진 시대가? 732페이지. 예. 저기 너 줄래? 몇 페이지예요? 지진 시대가 몇 페이지냐? 꽤 잘해요. 한 아이씨. 250쪽? 250쪽. 야, 프리뷰를 보든지. 252쪽이요. 몇 쪽? 52쪽. 252쪽? 네. 252쪽. 그러네. 자, 여기 펴봐. 잘 들어. 지진 시대를 알려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 시대별 기간이 확실히 알아서. 이거 외우기 쉬우니까 잘 들어야 돼. 일반적으로 5억만 년을 잡자. 이게 고생자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3억을 잡자. 보통 2억 7천이거든. 얘는
중생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1억을 잡자. 보통 7천만 년이거든. 신생대라고 잡자. 자, 이 상태에서 보자. 이렇게 끊는 거야. 봐봐. 여기에 기가 들어가. 이게 돼지. 기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캄브리아. 알았지? 이거 전이다 해가지고 성캄브리아. 알겠지? 여기는 굉장히 단세포 생물들이 많이 살았어. 이것들이 여기로 딱 들어올 때 바로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육상물의 진출이 생기거든. 그 동물적인 부분에 육상 진출하고 식물적인 부분의 육상 진출은 좀 자세한 내용 잠깐만 설명해 주고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 살던 애들 있지. 뭐 아크리아제 뭐 성태군 이런 거 저쪽에 있잖아요. 호주에 아직도 살고 있고 여기 애들이 죽어서 소개된 거야. 알았니? 이 단세포 생물이 쌓여서. 알겠지? 그럼 캄브리아기 앞에 있고 성캄브리아라는데 저기 38억이나 되는 데잖아. 지지시는 여기부터 고생된다. 알았지? 그러면 자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르도리스케라고 실루리아기 대공기 지구 멸망기에 지구 하면 여기서 작살 나거든. 2, 3만 년 동안 생명체가 안 살아. 화석이 없어. 석탄기 해등기 여기서 한번 또 작살 나. RDX 기인화 시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라기야. 유명한 오 이게 뭐야? 대각기. 여기가 트라이아스기. 트라이아이스기. 쏘리 여기가 트라이아이스기. 미안해. 트라이아이스기고 지라기고 여기가 대각기야. 그 다음에 3기고 그 다음에 4기고 이렇게 돼. 알았어? 자 여기서 식물들이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화석이지 얘들아? 이게 무슨 화석이야? 표준 화석이야. 지금부터 부르는 거. 캄브리아가 삼엽충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필석. 삼엽충 여기까지 다 살았어. 고생이야. 필석. 이렇게 생겨, 뭐 이렇게 생긴 놈 있어요. 뭐 문어같이 생긴 이런 놈.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가 갑주어가 여기서 나타나. 무슨 기에서? 대공기에서. 알겠지? 그 다음에 푸줄리나가 여기야. 방추충 같이 생긴 거. 뭐 이런 거 알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공추충. 알겠어? 그 다음에가 여기가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여기가 핫폐사. 그 다음에 이거 메모드, 맘무스, 니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 알겠어? 이 중에 가끔 지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장난치는 게 있거든.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암모나이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두 종류라고 해요. 두 종류라는 게 뭐냐면 이 앵무새 조개하고 지금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촉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건 뭐냐면 머리에서 바로 다리가 나왔다는 얘기야. 대표적인 동물들로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게 누구니 얘들아? 오징어, 그치? 이거 아니야 안 하냐 이거 전체가 다 머리야. 이게 전체가 눈 여기 있잖아. 입이 여기 있다. 알지? 그리고 이 촉수 모양 긴 게 다리야. 그리고 대충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 이게 누구야? 옥토퍼스. 문어잖아. 다리가 이렇게. 대가리가 대가리에 발이 나왔다고 두 종류라고 부른다. 요런 거 화폐석은 기름을 캘 때, 석유를 캘 때 나온다. 유공충이라고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에 요 삼엽충은 이렇게 머리, 그 다음에 절개, 그 다음에 양쪽 팔 이렇게 나왔지. 요 팔, 요게 찬 게 무슨 장이라고 그러냐? 뭐 찼다고 그러잖아. 완장이라는 말 들어봤어. 완장 찼다고. 그래서 완종류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푸줄리나니 이런 거 뭐 갑주어는 고대 갑옷입은 거기 그죠? 뭐 실리콘스 뭐 이런 거 배우잖아. 저기 요즘에는 살아있는 학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드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그 다음에 여기 식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식물이 들어가냐면 여기에 양치가 들어가요. 양치. 대표적인 누구 있어? 구쉐리. 구쉐리가 어디 살아? 음지, 습한데 이런 걸 시상화석이라고 해. 걔들이 거기서만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식물이냐? 거시. 거시 식물이 누가 대표적으로 살아있나서 은행나무. 걔 여기까지 살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 이쪽이 바로 속시인데 그게 뭐냐? 니들 그 포플러라는 나무 알아? 손바닥 이따만하게 막 떨어지는 나무. 낙엽 이거 그렇지. 손바닥 같이 포플러 비슷하면 차가운 손바닥 이런 동료도 있잖아. 나 어렸을 때 있었어 이 자식아. 진짜 속시신 거죠. 그래서 피자 나자 식물이라고 불러.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요렇게만 알아도 실제로 식물의 변전사를 보면 선태에서 출발해요. 선태. 육상으로 진출은 선태. 그러다가 양치로 들어왔다가 거시 속시로 들어가게 되고 유실수가 다 여기서 나오고 포유류는 사실 백악기 날개에서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 시조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표준화석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냐? 봐라. 고생대. 삼필갑투. 알았어? 그 다음 얘들. 안공시. 알겠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표준화석 외울 때는 고생대 무슨 충? 삼엽충. 그래서 고3은 알겠냐? 담배값이 알겠어? 필수다 이렇게. 고3은 담배값이 필수다. 고생대 삼엽충 담배값 값주어 필수다 필수. 알았지? 그 다음에 중국이 원래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옛날에 우리 중국이라고 불렀어. 우리 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어. 중국 공산당. 수교가 되고 나서 중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 중공은 알았지? 앞만 봐도 변화가 시급하다. 시조새.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 표준화석. 알았냐? 시대를 대표해. 그리고 니네한테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건 지구의 멸망시기야. 여기는 니네 뭔지 알지? 여기서 넘어오는 시기. 빙하기. 그렇지. 뚝 떨어졌지. 빙하기에 있다가 뭐 자전축기 이상이냐 어쩌는 이건 자세한 건 모르도 롯데도 한 번 망했어. 2, 3만 년 동안 화석이 없어. 알았어? 그럼 한 번, 두 번. 여기 한 번 또 망했네. 뭐냐 이거? 빙하. 이건 아니야. 이거 빙하기 아니야. 이거 잘 알아도. 원인이 없어. 근데 가장 유력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유성 충돌설. 근데 유성이 충돌했는데 어디에 충돌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인공위성 찾았어. 그리고 얘들이 인공위성에서 찾았는데 증거를 어떻게 찾았느냐. 이 유성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행성이라고 하지. 소행성들을 우리가 왜 지구 핵이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 누가 들어가 봤냐? 못 들어갔어. 근데 밀도는 측정할 수 있다. 5.6 이상입니다. 그런데 운석이 5.6이야. 걔가 밀도가. 그래서 봤더니 철과 니켈이 되게 많은 거야.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없는 물질이 있어. 충돌했을 때 생기는 물질. 그 물질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물질. 그 캘리포니아가 말했죠. 그래서 여기에 운석이 충돌. 그러면 이 정도면 분명히 무슨 효과? 양산 효과라고 하는 걸. 양산 효과가 뭐냐면 양산 어떨 때 들고 다니냐? 그치? 온실 효과에 반대. 햇빛을 차단하는 거지. 강제로 빙하기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근데 그것 때문에 빙하기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 그래서 식물이 순간적으로 다 바닷속까지 작살을 내는 거예요. 해질까지 일어났으니까. 그치? 엄청난 식물이 감소를 하는 거지. 그리고 싹이 이게 죽을 쌌어요. 네번의 간빙기. 어떤 생물학자는 지구과학자는 지금도 간빙기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도 많아. 지금도 현재는 간빙기. 이렇게. 이게 지지의 시대야. 그래서 이걸 알아둬야 되고 또 하나는 대륙의 모습도 알아줘야 돼. 처음에 커다란 대륙이 있었잖아. 에게 해가 있고 중간에 뭐 이런 말이 있거든. 말기 때 한번 붙어. 그게 뭐야? 초대륙, 판기아라고 그래. 그러다가 말기 때 다시 번져. 얘는.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에서 요때 빙하기로 식물들이 작살나잖아. 근데 대륙들이 멀어지면서 해안산이 다양해지잖아. 그리고 대륙들이 멀어지면서 기후가 다양해지고 엄청난 생명체가 탄생되면서
알았니? 그래서 현재 계속 벌어져서 현재 지금의 대륙처럼 된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남북 대륙은 원래 어디에 붙어 있어서 아프리카에 붙어 있었다니까. 그게 밀려와가지고 조각 하나 떨어진 게 호주로 가고 나머지는 저 남북 대륙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인도 있지, 인도. 그게 북진해가지고 부딪힌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거야. 그게. 알았냐? 그러니까 대보 조산운동 해가지고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서 그때 우리나라도 막 철원평야에 뭐가 발견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지질하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형성된 현대 지구를 우리가 대륙 분포를 보면 이때부터 분리돼서 온 거예요. 이때부터. 고생대 말기에 한번 판계가 형성됐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 전에 한번 떨어졌다 다시 붙은 거예요. 그러다 다시 분열이 돼서 지금까지 현대 대륙이 되었다. 이게 전부다. 알았냐? 그러니까 표준화성은 다 여기서밖에 안 나와. 그러면 들어봐야지. 시상화성은 어떤 거냐? 정말 간단한 거거든. 걔들은 거기서밖에 못 살아. 알았어? 만약 한별이가 대전에서만 사는 애들 보면 딱 보면 이거 대전 지역. 근데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고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시상화석에 해당될까? 산호. 산호는 얕은 바다, 따뜻한 얕은 바다에 산호. 그 다음에 조개. 어디에 살아? 바다에 살죠, 조개가, 그지? 안방에 누워있고, 그럼 웃기잖아, 그지? 그 다음 여기서 전갈. 어디에 살아? 그렇지, 사막. 이런 것들이 시상화석이야. 그럼 그것들로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낸다, 시험에. 산필과 포항공식. 요지? 중국 남한과도 변화없이. 요잖아. 고상문 반대값이 필수다. 배웠지? 자, 봐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간. 이렇게 쓸까? 기간, 면적이 있고. 이것도 무슨 화석이야? 그 손가락질 하지 말고요. 그치? 이게 표준화석이죠. 왜요? 짧은 시간 동안에 넓게 그 시대를 대표한다는 거죠. 이거 무슨 화석? 시상화석. 그렇지. 이게 시상화석. 알았지? 그림에서 이렇게 잘 나와, 시험에. 알겠니? 지금 니네들 252쪽부터 얘기들이 다 그 얘기야. 지지시대 253쪽까지 얘기가. 자, 하나하나 볼게. 252쪽 쓴 게 보면 화석이 맨 먼저 떠 있을 거야. 그리고 그래프 오른쪽 구탱이 조그만 거 보이지? 그래서 여기는 표준화석은 니네가 공간을 외워놔야 돼. 뭐라 했지? 구상은 담배값이 필수다. 중공은 앞만 봐도 변화가 시급하다. 어떤 놈이 이렇게 화폐에서 이지라는 놈이 있어 죽어. 그건 희생되다. 알았지? 자, 거기 화석의 생성 과정이 이런 거 잘 안 나와, 시험에. 표준화석, 시상화석 잘 나오는 거 그거 기억하고,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표준화석이고, 환경을 대표하는 화석이 뭐라고? 시상화석이다. 알았죠? 자, 거기 보시면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층이 생성될 시에 당시 환경 이런 건 시상화석이 대표하고요. 우리는 표준화석으로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 2학년 가서 저는 지구과학을 하고 싶어 하는 놈이 있지? 근데요. 자, 상대력과 절대력이라는 게 있어. 이거 지층을 비교하는 건데 상대력은 어떤 거냐면 이제 법칙이 있어. 동일과 정설, 뭐 지층 누중의 법칙, 부정합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 지층을 눈으로 보고 상대평가하는 건데 여기에 자 봐봐 나무도 자 얘 누구야? 은빈이. 그럼 이거 지층이야. 그럼 역전이 되지 않았다면 누가 제일 오래된 거야? 이게 상대열념이야.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하지.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있단 말이야. 이 누구야? 그럼 이거 고생되는 얘기야.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다. 공룡 같아 보이죠? 이러면 중세인데 뭐 이런 거죠. 표준화석을 통해서 지층을 유추하는 거죠. 알았어요? 이게 상대형이에요. 그때 표준화석을 많이 사용해요. 알았죠? 근데 봐.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상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주어가 나왔다. 그럼 지층이 역전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걸로 상대형 잡고 뭐 나중에 부정합의 원리니 뭐 이런 것도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주면 꼭 먼저 얘기하세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부정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평광 쌓였는데 양쪽에서 평합력을 딱 받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볼록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것이 노출되면 원앙돌이 정 맞는다고, 그지?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싹 쓸려 내려. 쓸려 내려가면 이렇게 지층이 되는데 쓸려 내려가면 뭘 하느냐, 이게 동그란 자갈들이 많이 있어요. 두꺼운 돌멩이들이. 이걸 기저여감층이라는데, 그래서 또 층이 쌓이면 생각해봐. A, B 중에 누가 최근이야? A잖아. 이건 좀 오래된 거잖아. 오래된 거 다음에 바로 C가 쌓이면 B하고 C 사이는 A의 결과가 됩니다. 결층이. 이런 게 부정합층이다. 알았지? 누적이 됐다. 해방력 가서 치고 그에 다시 쌓이는 거. 이건 시간적 단절이 돌았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부정합층이거든. 그러니까 상대형은 이렇게 측정하는 거고 절대형은 계산하는 거야. 절대형은 반감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거든. 잠깐 보여준다면 이런 거야. 동위원소 이용하는 거야. 무원소, 자원소라는 게 있는데 가장 쉬운 게 탄소 14짜리가 있거든. 질소 14짜리로 가는 거지. 이게 반감기가 5,900만년이야.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거 사용할 때 이거 써.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썼던 낙차로. 이게 탄소 연대를 측정하면 이게 다 얘야. 그럼 얘들의 특징은 이거야. 현재 얘가 7g 있고 현재 얘가 1g 있어. 그럼 이거 더하면 몇 g이냐? 8g. 그러니까 8g부터 출발하는 거야. 8의 반이 얼마야? 4 한 번 지났어. 4의 반은 2 두 번 지났어. 2의 반은 3번 지났어. 되게 쉬워. 손가락으로 그럼 끝이야. 뭐니? 이거 참수 이거. 그 출발이 몇 g에서 출발했다는 거야? 8, 반, 4, 또 반, 2, 또 반. 이거야. 둘이 합쳐서 처음으로 잡아서 끌고 내려가는 절대력이겠네. 알겠니?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절대력이고, 오, 그럼 긴 건 어떻게 돼요? 긴 거는 딴 거예요. 원소, 얘 말고 다른 감각기를 이용해요. 칼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거, 탄소연대밖에 안 나와요, 얘들. 쉬워서. 자, 페이지 253쪽에 그 얘기를 쭉 쓴 겁니다. 지층이 생성된 시대, 표준화석을 이용해서 진화 과정이나 대륙의 이동. 여러분, 대륙 분포는 고생대 말기에 한번 판개가 형성된다는 거 정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분할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할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환경의 다양화가 일어난다. 왜? 해안선이 면적이 넓어지면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급증해요. 환경도 다양해지죠. 그 다음에 그들의 위도도 달라지면서 뭐가 달라져요? 기온이 달라진단 말이죠. 생명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층의 융기. 이 융기라는 말은 뭐냐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융기는 습곡 때문에. 습곡 때문에 일어나는 거. 대부분. 알겠죠? 물론 습곡이 심하면 단층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단층.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 알았어요? 이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 야, 지하가 그런 애들 때문에 참 별 짓을 다 하네. 이거 단층이죠. 끊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봐요. 이 선을 봐요. 그렇죠? 축구공을 넣으면 어디로 내려가요?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겠죠. 잘 들으세요. 끊고 위에 있는 게 상반이에요. 그럼 왼쪽 오른쪽 어떤 KD 상반이야. 왼쪽 게 상반이야. 근데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거 병신도 알아. 그치? 올라갔지? 공을 놓으면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올라갔네? 역단층이에요. 역행한다. 뭐라고? 이거는 자연 순리에 역행한다. 그래서 역단층 행함력이. 공이 왜 올라가요? 잘 봐. 이게 빗질이잖아. 상반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올라갔잖아, 상반. 근데 공은 얘가 공은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정상이라는 게 이런 거야. 봐. 이러면 이건 내려가는 거잖아. B급. 자, 그거 이게 상반이고 이게 하반이고. 근데 상반이 어떻게 되지?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 정장이에요. 정단층, 정면. 저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진짜로 공이 저기서 올라간다는 줄 알고 두께가 오, 되게 좋았어. 그래서
그래서 역단층은 평압력, 정단층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니들 환구조론 시험에 나왔지 예전에. 환구조론 시험 봤지? 아니야 여기 있어. 네, 봤어요. 봤잖아. 그, 어디고? 대륙판, 해안판 배웠잖아. 네. 수렴형 경계가 무슨 역이작용이야? 우리 부딪히니까. 해봤네. 거기서 역단층이 생겨요. 여기는 정답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에서 장력, 옆에 역단층. 정단층에 내려가서 말해요.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거기 253쪽에 밑에 막대 그래프 한번 봐봐. 막대 그래프를 보면 성칸브리아다가 엄청나게 길지. 실제 인간이 산 건 1년 365일 중에 얼마나 되는지 알아? 1시간. 15초. 인간이 15초 살았어. 알았지? 그 인간이 산 게 400만 년 전부터 살았다. 역사시대라고 보거든. 알겠니?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성칸브리아돼 있고, 고생돼 있고, 중생돼 있고, 신생돼 있는데 5억, 3억, 1억 이렇게 딱딱 잘라서 생각하는 게 좋아. 알았지? 엄밀히 말하면 5억 3천, 2억 7천, 그냥 7천만 년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5, 3, 1 이걸로 끊어서 생각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뭐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밑에 부정합이라는 표현이 있지? 부정합 밑에 보이잖아. 부정합. 거기 확대경에 부정합 있어 없어? 응? 선생님 조회교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조회교과가야. 진짜? 어디? 아니 그게 무슨 성칸브리아 위에. 아유 참 내가 지금 찍어준다. 부정합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알았어? 부정합 면이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다는 거거든. 나중에 뭐 관입의 법칙 니네 있거든. 상대적인 관입 법칙.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잘 봐라.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마그마가 굳은 거야. 파성함이라고 그러지. 그지? 자, A, B, C, D. 누가 제일 먼저 생겼어?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D 아니고? C일 수도 있죠. 잘 들었는데? 이 뒤꿈치 게 변성이야. 알았어? 이래버리면 누가 제일 최근이야? 네? 누가 제일 최근이냐고, A, B, C, D 중에. C가 제일 최근이야. 왜요? A, B, C, D까지 딱 층이 쌓인 곳에 얘가 관입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 이러면 분출하고 D가 쌓인 거야. 이게 접촉 변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여기는 변성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 그럼 얘는 분출을 한 다음에 D가 쌓인 거고, 변성이 요까지 있다. 이거는 D까지 다 쌓인 다음에 누가 C가 관이온 거야. 알았어? 이런 건 한 번 보면 그냥 이해가 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봐봐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층인지 아니? 이게 이렇게 생기면 무슨 층이야? 벽돌 모양이. 석회암층이거든? 그 접촉 변성 당한 경우는 무슨 변성아? 대리암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사암이 있으면 여기가 뭐야? 규암이 되는 거고, 변성하고. 알았어? 그런 거야. 알겠니? 이게 뭐라고? 상대열이에요. 상대열.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넘겼고, 그러면 이제 페이지 255쪽 봐봐.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보충 설명을 해준다. 성칸브리아 시대는 생명체가 개체수는 되게 많은데 단세포들이 많아. 알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종속 영양생물로 출발을 해. 알겠어? 밀러의 실험해가지고 종속 영양생물이 나오거든? 근데 걔들은 뭔가를 처먹어야 돼. 종속 영양생물이 먹이가 있어야 돼. 그러다가 독립 영양생물이 출현하게 돼. 남세균이라는 애들. 알았어? 걔는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먹이를 만들어. 근데 뭐를 발생해? 처음에는 황으로 만들었거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좀 발전해가지고 산소를 발생시켜. 그러면 종속 영양생물들이 처음에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애들이었거든. 그럼 진화수소가 상당히 느려. 그러다 독립영양생물이 나오면서 주변의 바닷물 속에 있는 처리온도를 다 가라앉히고, 그게 현재 철광석이 되는 거야. 물이 이제 깨끗해졌잖아. 더 이상 가라앉힐 처리온이 없으니까 이 산소가 어디로 나가? 대기로 올라가는 거야, 대기로.
문제는 바닷속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종속 영양생물 중에 산소호흡이라는 세균이 생긴 거지. 이것들이 어디 근처에서 놀겠어? 해요. 아니 독립 영양생물 근처에서 놀겠지. 너도 잘생긴 애 옆에서 놀 거 아니야. 한별이 너도 있잖아. 한별이 옆에 놀던데. 그러면 자 독립 영양생물의 산소가 막 발생하니까 이 산소호흡하는 세균들이 그 옆에 노는 거야. 그 옆에. 그러니까 독립 영양생물 노는 곳에 종속 영양생물이 있는 거지.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지들끼리 놀다가 커다란 거대에서 모아서 이것도 뭐야? 그래서 산소호흡하는 종속 영양생물은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독립 영양생물은 영도체가 되고 이런 게 이게 진핵생물 세포들, 세포의 용합성. 이렇게 해서 바닷속에서 계속 진화를 거듭하는 시기가 성칸불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산소가 충분히 대기로 나가 오존층을 형성해 그러다 용감한 물속의 생물도 몇몇이 고기를 삐끔내고 먹지. 그 전에 몇 놈은 뒤집었지, 그지? 이런 거 뒤집었지만 이제 계속 그러니까 동물 중에 양수류가 생기는 거야. 식물에서는 선태식물이 나타나는 거고 이끼를 일어나죠. 그러다 이것들이 나갔다가 그냥 살만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그게 양치가 되는 동물은 파충류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육상진출이라는 게 언제다? 고생제야. 알겠니? 그러니까 고생제 초기 무슨 기가 처음에 무슨 기였어? 내가 다 지운 이유를 알 거야. 캄브리아하고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키 그 다음에 대봉기. 그치? 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키,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사기. 따라요. 니들 여기 있을 때 무슨 기? 캄. 뭐라고? 캄하고 오실 때. 알았지? 오늘도 이렇게 실루를 해본 기자. 캄하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라. 몇 개를? 100, 400. 그치? 이게 기야, 기. 이걸 알고 있으면 안 헷갈려요. 그럼 봐라. 캄브리아에 따르면 3, 필, 가, 푸. 이를 다 아지. 그 다음에 이거, 암, 홍, 시. 합해서까지. 기하고 대표적 표준화서 다 외워버리죠. 이 끝이야.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상하고 오실 때 페인트, 석탄과 페인트를 치라. 134. 이렇게. 알았어요? 요렇게 하면 밑에 고생대 환경과 생물을 니들이 선생님이 막 설명해더라도 막 찍어 넣을 수가 있어, 저기에다가. 그러면 좀 이해가 빠르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생대 환경과 생물을 보면 중요한 건 고생대 말기에 뭐가 형성됐다? 대기. 판교. 그렇지. 판기아가 형성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알았어요? 고생대 말기에 판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판계가 형성되면 생물수가 줄어요. 왜? 환경이 단순해져서. 왜? 해안선이 단조로워지잖아. 그치? 자, 생물 한번 볼래? 초기에 해양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삼엽충, 필성, 각주, 다 수중식물이에요. 알겠어? 고생대 때. 그 다음에 뭐 육상 생물이 출현했는데 그저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식물이 먼저 올라왔어요. 식물이 번창했죠. 고사리 키가 막 10몇 미터 되는 고사리 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산소량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산소량이 현재보다 한 15%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도 컸고 그 잠자리 같은 것도 막 1m 되고 막 이랬다는데 그때는. 그리고 파충류들이 그렇게 덩치가 컸던 게 산소량이 많아서 그렇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말기에 삼엽충, 방추충 등 여러분 방추충이 뭐죠? 이렇게 생긴 애들이 방추충이 이렇게 생겨요. 꼭 진짜 보면 이렇게 방추형이죠. 그렇게 생겨요. 이게 방추충은 뭐라 불러요? 푸줄리나. 알겠어요? 푸줄리나 부른다고. 그 방추충이 이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언제 나왔어요? 페르기 이렇게 보시죠. 페르기. 다음에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고요. 빙하기. 그죠? 그리고 또 언제? 대봉기 때도 한 번 있었죠.
중생대의 환경과 생물을 한번 볼까요? 중생대.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해서요. 이때가 생물의 거의 파충의 전성기라고 하죠. 야, 말기 때는 뭐도 나오는 줄 알아? 백악기에는 포유류도 나와. 조그맣지만 땅속에 파고들어서. 이 새끼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야. 땅속에 들어가는 들 알겠냐?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에 산불 났잖아. 거의 한 달 동안 탔잖아요. 그때 막 동물들이 다 죽었는데 그 땅속에 사는 어떤 동물이 하나 있나 봐. 조그만 동물인데 이것들이 막 자기 동물로 누구 둘러면 막 목숨 걸고 싸우는 애들이래. 근데 산불 났을 때 그 동굴에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동물도 인정을 해준 거야. 들어와. 동물들도 급할 때는. 그래서 많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포유들이 땅속 생활을 했는데 걔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신생대에 들어와서 걔들이 번성을 한 거야. 파충들은 다 돼지고. 그 다음에 중생대에서 빙하기가 없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말기 때 왜 지구 멸종 시기가 왔다고? 이건 운석 풍물이 더 컸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생물을 볼까? 뭐 있었어? 암, 공, 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암공시. 암모나이트. 그지? 그 다음에 공룡. 마지막에 시주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됐지요? 자, 소행성 충돌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네. 우리부대로 넘겨보세요. 신생대. 자, 환경.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야, 빙하기가 사기. 죽을 쌌다. 빙하가 일어나면 식물들이 죽잖아. 4번 뒤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간빙기는 3회. 그러니까 3기 사기잖아. 그럼 사기 때 빙하기가 4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4번 뒤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인도양이 넓어지고, 인도양이 넓어졌다는 말은 뭐냐? 니네 인도 대륙이 있는 앞바다가 이게 인도판이야. 사실 대륙판이고 바다가 들어서 인도양이 된 거지. 알겠냐? 니네 5대양이 뭔지는 알아? 네. 뭐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 뭐? 지중해는 안 들어가? 지중해 아니죠? 오, 지중해 안 들어가? 잠시만. 맞지 이거? 아니, 지중해 안 들어. 지중해 안 지중해 안 들어가지. 들어간 건 알고 있는데. 북극, 남극,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 응. 응, 누가 틀려? 어려우면 영어로 해, 형들아. 아, 결정적이네. 어떤 지중해가 주려고 했어. 왜 흑해는 왜 안 들어가냐? 그랬지. 그것도 있구나. 이러더라고. 자, 부끄럽다. 거기 신생대는 포유류의 번성시대를 했는데 일단 화폐석이 3기 때 대표적인. 그 다음에 사기로 들어가면 레머드, 맘모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알겠죠? 그리고 현재 비슷한 생물종을 이뤘다라는 걸 정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평균 기온 변화가 있거든. 기온 변화. 근데 니들이 외워야 될 데이터는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야. 맨 아래 그래프 뭐 있어? 지지시대 생물수 변화. 이게 멸종 시기야. 몇 번 있냐 보게. 하나, 둘, 셋, 넷, 5번. 5번 있지? 고생돼서 2번 있었지. 말기까지 총 합쳐서 3번이야. 알았어? 폐렴기, 대봉기. 알았냐? 요때 살벌한 것들이 있었대. 그 다음에 중생대도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트라이아에서 쥐락이 넘어가는 사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중생대, 말기 때 신생대로 넘어가는 거. 운석 충돌. 그때 있었고. 그러니까 신생대 이후에는 멸종 시기가 별로 없었던 거야. 좀 안정됐다는 얘기지. 그 전에 5번이 있었다는 되게 니네 시대에서 시대로 넘어갈 때 커다란 멸종의 시기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근데 고생대도 중간에 2번 있었고 그 다음에 중생대도 초기에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 트라이아스의 쥐락이 넘어가는 사이에 굉장히 큰 2, 3만 년 정도의 식물 중에 이제 종이 진화를 하지 않은 거. 화석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정도에 있었다는 것만 알게도. 알겠죠? 네. 거기 보면 소행성 충돌 화산폭발인데 공룡, 암모나이트가 멸종했다? 얘들아, 공룡과 암모나이트 정도가 멸종할 정도면 뭔지 아냐? 운석 충돌이야, 그게 운석 충돌. 알았어? 살벌한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됐어요. 생물 다양성. 니들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뭐를 뜻하는 줄 알아? 종의 다양성이 있고,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 생축의 다양성 같은 게 있어. 생물의 다양성은 종의 다양성이나 유전적 다양성을 말하거든. 알겠어요? 그 뒤쪽이 있으니까 됐고요. 넘겨볼까요? 저기 1번부터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우리 요즘에
메타세카이어라는 나무 알아? 메타. 이거 가로수로 많이 있는 건데 아마 어디 가도 이 대전 지역은 흔하게 볼 수 있거든. 메타세카이어는 뭐 대전 IC 들어가는 양쪽에 막 쭉 뻗었는데 그지? 침엽수거든 그거. 찾아봐도 돼요? 응. 침엽수인데 메타세카이어도 살아있는 화석인데 언제쯤 나온 건 줄 알아? 그게 나자식물이야. 거치식물이라고. 근데 침엽수인데 떨어져. 낙엽이죠. 근데 이 메타세카이어는 관용수로도 많이 심었는데 남부지방은 다 빼버렸어. 얘랑 비슷한 나무가 삼나무야. 뭐 저기 어디야 그 차 유명한데 어디니? 담양 뭐 이쪽 그쪽에 이제 삼나무 거리가 있는데 이 삼나무하고 이 메타세카이어는 좀 다르거든. 근데 메타세카이어는 뿌리가 막 민들레처럼 수직으로 뻗고 들어가서 하수 이런 걸 다 부셔요. 그리고 사이처럼 생기는. 금방금방 커. 근데 나무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침엽수인데 공룡 때에 있었던 나무야. 근데 얘가 발견된 걸 얘기 들어보면 조금 웃겨. 이제 중국과 그러니까 한참 냉전시대, 1980년대 후반부가 냉전시대 때 인공위성으로 중국을 관찰하는 그 미국 첩보위성에서 어느 산에 좀 색깔이 다른 나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식물학자들을 모아갖고 저 나무가 뭐냐. 아, 이거 지구상에 없는 나무다. 그래서 분명히 저게 분사기지다. 그래서 이제 알아볼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식물 뭐 어쩌고 해가지고 민간인끼리 이렇게 협력하는 걸 해서 그들이 간 거야. 갔더니 메타세카이어였던 거야. 그게 이거 사라진 줄 알았다. 그게 전 세계로 퍼진 거야.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가로수로 쓰는데 다른 나라들은 뽑아내는 형국이거든. 걔가 이렇게 땅속을 작살내놔. 깊게 잘 자라가지고 금방금방 크거든. 밑에 있는 막 전선이면 밑에 붙은 하수구미가 다 부시거든. 뽑아내는 주는데 대전은 계속 키우더라고. 귀찮아서 그래요? 그런 거 있겠죠? 그것도 은행나무를 다 뽑아낼 거야. 아유, 은행나무는 암그루 수그루가 따로 있잖아. 몸으로도 안 그러고. 수그루는 좀 이뻐요. 쭉쭉 뻗습니다. 암그루는 지저분해요. 그거에 노란색 열매 떨어지면 이제 개꿀 냄새 나죠, 그죠? 야, 페이지 261쪽에 잘 나오는 문제 알려줄게. 260쪽에 08번 같은 거 있지? 잘 나와. 그리고 07번 같은 것도 잘 나오는데 07번은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거기 가를 보잖아? B에 삼엽총수에서 고생되지. 네. 근데 바로 A에 화폐석 떴으면 신생되잖아. 가운데 꼬불탕 모양 있지? 그게 부정합이야. 시대적 단절. 알겠지? 오른쪽 나에도 D는 삼엽총인데 바로 공룡이 있잖아. 그지? 이것도 꼬불탕 돼 있지? 이러면 이것도 부정합이야. 알겠지? 그러면 D에서 C로 가는데 당연히 그냥 고생돼서 중생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트라이아이스기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 누구? 암모나이트. 알겠지? 그런 식으로 보라. 그리고 8번도 시대를 산 화석의 그 막대 그래프로 그려준 게 있거든. 그래서 어떤 것이 표준화석으로서 아주 올바르냐, 어떤 것은 시상화석 조건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라고. 알았지? 그런 것도 잘 나오니까 시험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13번 있지, 13번. 그리고 12번 있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가를 보면 파충류와 거치식물, 언제야? 거치식물 나자식물이라고 한다. 아까 말한 메타세카 같은 것들이거든. 그게 중생대 얘기야. 그 다음 말기에 큰 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뭐지? 고생대 말기 아니면 중생대 말기 쪽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빙하기 쪽을 잡아주는 게 좋아. 알겠어요? 고생대 말기 정도로 생각하고 초원이 넓게 발달하고 인류의 조상, 이건 신생대지. 역사시대. 남세균 등장, 이거 언제야? 성캄브리아 때.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앞에. 알았어요? 그때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순서로는 4번이 정답이 될까? 그 다음에 13번 가는 무슨 시대? 화폐석. 신생대. 그래 신생대.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중생대. 갑주어 고생대. 아까 봤지? 갑주어 언제? 갑주어는 중간이네요. 네, 대본.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 정말 다 외운다잖아요. 가르쳐 좀 보람이 생기게. 그리고 15번도 봐봐요. 가는 언제예요? 파충류가 있으면 얘 누구야 이게? 가요? 가. 카페에서? 밑에 아니 가 저기 15번. 아, 가가
악어. 악어 밑에 또 뭐 있냐? 협중. 그러면 이거 고생되네. 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멤버드니까 신생대. 니네 인간하고 공룡하고 만났을까? 못 만나요. 중생대하고 신생대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데. 그죠? 영화에 참 이상한 영화 많았었죠. 사람들이 다 벌어놨어요.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았대요. 초등학교 때 우겨. 자기가 봤다는 거 영화에. 그러면 절대 못 만납니다. 다는 언제일까요? 공룡이 많으니까. 중생대가 되겠죠? 16번 보세요. A를 무슨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B는 고생대, C가 중생대. D가 신생대.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넘기시고. 자, 18번 봅시다.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멸종시기. A의 밑으로 툭툭 꼭 주식이 적다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생대에는 3번을 찍으시면 돼요. 3번. 알겠죠? 2억 5천만 년 거기까지. 그 다음에 중생대 쪽에서 한 번 있었죠? 그 트라이아이색에서 어디로 지나갈 때? 쥐라기로 지나갈 때. 그죠? 그 다음에 빨기, 신생대와 B와 C 사이 있죠? 거기서 한 번 있었고. 5번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니네 02번 봐봐. 오른쪽 260에 02번. 이게 25년 전 전에 나타난 빨간 선이 뭘까? 이게 산소거든? 근데 그 이전부터 남세균은 출현했다. 그럼 왜 산소가 발생 안 했지, 대기에? 일단 철을. 그렇지. 철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남세균은 언제쯤 출현했냐면 35억만 년 전. 그러니까 40하고 30 사이 있지. 그때 남세균이 출현해. 그러니까 한 15억만 년 정도를 바닷속에서 열심히 철을. 그래서 그때 먼지 바다는 녹색이라고 해요. 정록색. 철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요즘 같은 무색으로 바뀌었다고 하지.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뭐 여기는 끝났네. 지질시대 끝났으니까 뭐 깔끔하고. 자, 우리 이제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 질문할 수 있는 데 있어요? 뭐 여러분들 그 시험 범위가 우리 한번 저기 프린트를 넘어볼까? 맨 앞자. 볼까요? 1, 2단원은 다 했죠? 네. 1, 2단원은 다 끝났죠, 여러분들? 그럼 3, 4단원에서 시험에 나오죠? 3단은 끝났어요. 3단원 우리 다 끝났고, 생물 다양성과 유지도, 자연 선택설, 뭐 이쪽 허접한 것 몇 개 있만 남았네요.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게 어디였어요? 지구 환경 변화 거기 기억나냐 니네들? 네. 뭐뭐 기억나? 대기 대순환, 네. 헤드 대순환, 헤들리, 그다음 또 뭐, 엘니뇨, 라니냐. 야 특히 가스 대순환에서 북반구 그건 뭐야? 치속류가 누구 있었어? 얘랑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북쪽도 해류.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북태평양 해류. 북태평양. 그 다음 경사류는 누구 있었어? 해류.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크로시오. 크로시오. 네. 그 다음 내려오는 애. 이렇게 그렇지, 캘리포니아. 네. 대서양 쪽에서 크로시오와 같은 애가 무슨 해류를 했어? 멕시코 말이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애가 카나리아. 카나리아 해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같은 애가 북대서양 해류. 남쪽으로는 북쪽도 해류와 같은 애가 남쪽도 해류. 그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같은 애가 남북 순환류. 그런 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여기 뭐 니네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여기를 듣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없네. 이 학기는 할 게 없어. 어이가 없어서. 야,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있냐 봐봐. 없어요. 전기도 끝났지. 이제 없어요.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참 부끄러운 건데 이거 연력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 어때요? 미래 어디?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시험으로도 안 나올 것 같은 지금. 366조? 시험으로도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 야, 이거 나오지. 시간 가서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니네 여기서 한번 작정하고 문제 내면 하나 다 작살난다. 그쵸, 다 외워야 돼. 뭐냐면 연료전지. 이거 비문학에 나왔어요. 니네 생각해봐요. 연료전지는
물의 전기분해랑 조금 비슷합니다, 달라. 생각해봐, 이들. 전기분해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 전원장치가 나와. 전기분해 문제에서는. 건전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런, 전지 문제에서는 전원장치가 없어. 그 스스로가 전원장치니까. 그치? 그럼 연료전지는 음극에서 누가 반응해? 음극에 수소. 수소가 반응해. 수마산불이야. 여기도 똑같아. 전기분해랑 똑같다니까? 원리는. 수소는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라고. 대신 음극에서 수소는 뭐가 일어나냐? 산화냐, 환원이냐? 산화요. 산화가 일어나 수소기체가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자를 준다고. 근데 양극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얻어요. 얻어서 뭘로 변해? 물로 변한다니까. OH 마이너스로 변해서 물이 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료 전지하고 전기 분해하고 반대예요. 전기 분해는 음극에 수소이온이 가서 전자를 받잖아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환원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연료 전지는 산화야. 알았어?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연료 전지 하나가 너희들한테 제일 어려워. 근데 여기에 가끔 누구를 집어넣냐면 태양, 광 발전을 집어넣어.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뭐냐? 뭐 발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터빈을 돌리거나 뭐 이러잖아. 태양광 발전은 뭐를 이용한 거지? 빛. 광전자 효과를 이용한 거야. 무조건. 알았어? 터빈이 필요 없어. 광자가 와서 광전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터빈이 필요 없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다이오드에서 보면 니들 광다이오드라는 거 있지? 그게 태양광 발전이야. 발광 다이오드는 그냥 그 다이오드고. 알았어요? 전도의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태양광 발전이 딱 뜨면 이건 터빈이 필요 없는 거다. 그리고 뭐 비대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다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다른 것들은 다 연료전지 말고 얘는 뭐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지만 다른 것들은 대부분 터빈을 돌린단 말이야. 운동에너지를 거친다고 항상. 근데 태양광 발전은 바로 전기가 뭘로 나간다? 빛이 전기로 바뀐다. 패널이 필요해. 패널. 직광할 수 있는 패널.